집회 시위 관리를 보겠습니다. 다중범죄는 어느 정도 조직적이어야 하죠.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 경비에 미조직 군중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중범죄의 특징은 확신적 행동성, 부안해동,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조직적 연계성. 두 문제를 따면 확부비죠. 이렇게 되죠. 다중범죄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부비겠죠. 확신적 행동성은 주동자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죠. 투신, 분신, 자살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안해동, 파급성은 군중 심리 때문에 부안해동에서 갑자기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이성적으로 과격 단순하게 되죠. 조직에 기반을 두고 전국이 연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적 치료법을 보겠습니다. 선전경지입니다. 선전이 경지에 이르면 정책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선수성화법은 사전에 선수를 치는 것이죠. 불만이나 분쟁 요인을 찾아서 해소를 해줍니다. 전의법은 다른 큰 이슈를 폭로로 해서 원래 이슈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전의할 때 이슈가 나오니까 연결해서 전 이슈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시키는 것이죠. 반대 의견을 크게 부각을 시키고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끌어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압의 기본 원칙은 봉쇄 방어는 사전에 군중 직결지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사전 봉쇄가 되는 것이죠. 차단 배제는 직결지로 이동하는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차단이라는 단어 뜻이 원래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사전과 중간을 구별하시고 세력 분산, 직결 후에는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을 시키고 주동자를 검거하거나 군중과 격리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압의 기본 원칙이고 또 진압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산을 한다. 일단 해산이 됐으면 재집결을 방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주모자를 체포를 합니다. 3대 원칙에는 주모자 체포가 들어가 있죠. 진압의 기본 원칙에는 주동자 격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재주가 아니고 신재포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암기를 하면은 키워드에서 이 내용들을 연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인공기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반국가 단체 상징물입니다. 공용이든 사용이든 불문하고 형법상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경지법 위험행위 방지에 의해서 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소요를 한다. 그러면은 집시법, 집회 시위 현장에서 신고 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주최자나 질서 유지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상 위험한 불시를 사용한 것에 해당되어서 처벌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기를 소유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경지법도 되고 또 지시법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공기는 이적 표현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나 표현 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 사항 등 재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이적 표현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질서 유지선을 보겠습니다. 경찰 관서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 유지선을 설정을 해야겠죠. 최대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 시위에서 설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동안 침범, 손괴, 은닉, 이동, 제거,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에 50만 원 이하 벌금과가 되겠습니다. 6개월에 50만 원이죠. 이게 그 채용시험에서도 나왔는데요. 요즘은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러면은 6개월이면은 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고요. 질서 유지선으로는 그 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방책이라든가 인도 경계선, 차선 등 지상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에서 설치된 질서 유지선은 침범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미신고 집회에서도 우리가 질서 유지선은 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집시법에 규정된 질서 유지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이렇게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질서 유지선은 신고된 집회에 한해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3조를 보면은 제6조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관서장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집시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선을 설정을 하려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서면으로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실무상 질서 유지선을 많은 경우에 치기도 하지만은 집시법상에서 질서 유지선은 반드시 이렇게 신고를 받은 집회에 한해야 되고 또 서면으로 미리 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절차를 밟은 질서 유지선에 한해서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제거 이렇게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법상에서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선을 친다든지 그렇게는 활용이 될 수는 있겠죠. 이때 서면으로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질서 유지인은 안 들어갑니다. 질서 유지선 하니까 질서 유지인 이렇게 비슷한 말이니까 질서 유지인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질서 유지인은 현장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여기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받을 수 있는 주체에 질서 유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집회신고서 보안 통보할 때도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질서 유지인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사전에 서면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질서 유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서 유지선을 정상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집회 시위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다시 설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로도 통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통보할 때는 질서 유지인도 그 통보를 받을 수는 있겠죠. 질서 유지선 설정 사유를 보겠습니다. 집회 시 장소에 한정을 하고 집회 시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인의 통행이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집회 시 금지 장소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위험물 등의 접근이나 행진을 금지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집회 시위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집회 시위 해산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자 해직이죠. 종결선언 요청, 자진 해산 요청, 해산 명령, 그리고 직접 해산이 되겠습니다. 종자 해직이죠. 먼저 이 종결선언 요청은 불법 집회라든가 미신고, 종결선언을 한 경우, 그리고 주최자,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 이렇게 4인방이 있죠. 이런 4인방이 집회 시 장소에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종결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문자는 불미종 없는 경우죠. 종결선언 요청은 주최자에게 집회 시 종결선언을 요청을 하겠죠.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집회 시위 하다 보면 그렇겠죠. 어디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관자나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을 통해서 종결선언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 자진해산 요청은 위에 종결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시 참가자들이 계속 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서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결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4인방들이죠. 자진해산해야 되는 주체는 참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가자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3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을 하죠. 요청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명령은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경찰 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기동단에 있는 경찰관들도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해야 되는 경우는 불미종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진해산 요청할 때는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요청은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들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요청은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다. 해산명령은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3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해산 요청 40분이 지나고 해산명령을 10분 간격으로 3번 했다. 그러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참가자들이 반드시 해산명령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해산명령은 경찰 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곧바로 무조건 하고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고 타인의 법에게는 공공이 않는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서 해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사전금지 제한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장에서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했어도 안 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응으로 나중에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해산명령을 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20조 1항에 보면은 그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해산명령을 할 수는 있는데 해산명령을 할 때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고지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판결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아래 법조문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해산하라고 고지를 할 때는 이 중에서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그 사유를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고지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집시법에서는 미신고 집회나 금지 통고된 집회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은 판례로 인정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본 그 해산명령을 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산명령을 할 때는 이러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곧바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집회나 시위가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법에는 또 없어요.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기자회견 표방을 하더라도 플래카드와 마이크로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연설과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회 형태를 갖춘 것이죠. 5개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다른 사람은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 없이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릴레이 시위를 했다. 그렇다면 이런 시위에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서 집회 시위로 볼 수 있습니다. 행진이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져서 도로교통을 방해하더라도 신고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우회로가 없는 도심, 도로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차로가 3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두 점거한 겁니다. 그리고 4분 동안 700m를 진행을 했다면은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신고 행진로인 1개 차로에서 이 1개 차로는 원래 신고가 되어 있던 행진로죠. 여기서 쭉 걸어가야 되는데 15분 동안 눌러 앉은 겁니다. 연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신고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교통을 방해했다면 해당한다. 자, 퇴거 불응죄의 건조물에 관공서도 포함이 됩니다. 건물과 이에 부속된 구조물 뿐만 아니라 그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확한 주차장 등 인접한 주변 토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보면 퇴거 불응죄의 건조물에는 원래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관공서잖아요.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공서에 있는 경우도 퇴거 불응죄의 건조물에 해당이 되고, 이때의 건물에는 부속 구조물, 별관이라든가 혹은 주차장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광서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기능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옥내 집회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회 신고 없이 타워 크레인을 무단 점거했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한 것은 미신고 5개 집회에 해당한다. 당초에 5개 집회에 신고를 했지만은 5개 집회는 개최하지도 않고 인접 건물에서 옥내 집회만 개최를 했다면은 신고한 5개 집회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래 신고했던 5개 집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옥내 집회는 원래 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신고한 5개 집회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바뀐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만하면 시험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가 소음도가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죠. 이 표를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주거지역, 학교지역, 종합병원이죠. 주학종, 도서관, 그 밖의 지역입니다. 주학종, 도그가 되겠습니다. 도그는 개가 되죠. 주학종이라는 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주학종, 도그. 주간, 야간, 심야가 있죠. 주간은 07시부터 해지기 전이고 야간은 해진 후부터 12시까지, 심야는 00시에서 07시까지입니다. 여기는 심야가 07시까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등가소음들은 65, 60, 55죠. 이것을 숫자법으로 바꿨습니다. 2벌식 숫자법이죠. 한 개의 글자로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읍은 숫자법으로 6이죠. 그리고 모음 오는 5번째 옵니다. 아야, 어여, 오가 되죠. 그래서 65가 되는 것이죠. 삐도 마찬가지입니다. 6하고 0이 되죠.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뽀삐, 목, 뽀삐, 초보 이렇게 하면은 숫자를 말로 바꿔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소음도는 앞에는 주학종 도구 그대로죠. 여기에 위에 있던 숫자에 플러스 20만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다 20만 플러스 됐죠. 다른 것이 이 마지막에 그 밖의 지역입니다. 여기는 75, 65인데 통으로 95가 되어 있죠. 75에서 20을 더한 95가 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등가 소음도와 최고 소음도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기 표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측정 소음도라는 것은 그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측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10분간 측정을 해서 그 평균을 낸 것이 등가 소음도가 되는 것입니다. 배경 소음도는 대상 소음이 없을 때, 그 확성기 소음이 없을 때 5분 동안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0분이고 여기서는 5분이죠. 이렇게 두 소음도를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이 측정 소음도가, 그러니까 등가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10dB 이상이다. 그러면은 배경 소음도가 너무 작고 측정 소음도가 높기 때문에 이 측정 소음도를 대상 소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dB 미만이다. 그러면은 배경 소음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은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3dB에서 9.9dB 사이에 있으면은 이제 그 보정표에 의해서 보정 소음도를 대상 소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 현장 경찰 공무원이 측정을 하겠죠.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에, 피해자라는 것은 보통 신고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있는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주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했으면은 신고자가 있는 그 위치의 건물 외벽에서 소음 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3.5m, 그러니까 한 발에서 한 세 발 정도 떨어진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지면에서 1.2에서 1.5m, 어깨 높이 정도 되는 데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주된 건물에 경비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이나 공원,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이런 데는 측정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것을 측정 소음도라고 하고, 또 같은 장소에서 대상 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것을 배경 소음도라고 합니다. 보정하는 방법은 방금 위에서 표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등가 소음들은 10분간이죠. 만약에 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이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최고 소음들은 발생된 소음도 중에서 가장 높은 소음도가 되겠죠. 1시간에 3번 이상 위에 표에 있는 최고 소음도를 초과한다면은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국가 행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이 있다면은 그 개최하는 시간에 한정해서 위 표에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그런 게 아니죠.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행사는 국경일의 행사, 또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에서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처인 그러한 기념일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개가 주학종이죠. 주학종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뽀삐입니다. 뽀삐 목에 개줄을 처음 걸었습니다. 그래서 뽀삐가 초보죠. 상당히 거북해하고 이 줄을 막 물어뜯습니다. 심야 시간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에서는 00시부터 07시가 심야가 되죠.
7시부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가 되죠. 형사법에서는 21시부터 06시, 경찰 감찰규칙에서는 0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처벌 규정을 보겠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 시위로 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미신고 집회가 가능한 학문, 예술, 종교 이런 집회도 집회니까 확성기 제한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위에서 봤던 그 질서유지선이 있죠. 질서유지선인 경우에는 미신고 집회라도 지표로 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니죠. 법률에서 집회 신고가 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침고죄 규정은 없죠, 당연히.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침고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때 기준 이하로 소음 유지할 것을 명령을 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이 순서대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과가 되는 것이죠. 500만 원이 아닙니다. 체증활동을 보겠습니다. 집회 등 체증활동 규칙이 있죠. 체증은 폭력 등 범죄 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좀 전에 했다면은 체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임박한 때에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이전에도 체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증 사실은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직접 고지하거나 방송으로 알려야 되고 20분 이상 체증을 계속하면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체증 중이다 하는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범죄 혐의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범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자료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를 해야겠죠. 범죄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끝나면 즉시 삭제 폐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